별아, 밥 먹자. 아침 7시, 평소라면 꼬리를 흔들며 달려올 우리 별이가 마루 구석에 웅크린 채 고개만 살짝 드는군요. 한 달 전 남편을 떠나보내고 나서부터 이 아이의 모든 게 달라졌어요. 정말 걔는 인간이 보지 못하는 걸 먼저 알아차리는 걸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보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35년 일하다 정년 퇴직한 제가 이제는 56세 호러미가 되어 이 넓은 집에서 별이와 단둘이 살고 있어요. 남편이 5년 전 진돗개 새끼였던 별이를 데려왔을 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죠. 정수야, 이 아이가 언젠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거야. 그때 남편이 했던 말이 지금 와서 계속 맴돌아요. 별이는 원래 활발한 아이였어요. 새벽 5시면 제 침대 옆에서 살살발로 깨우고 산책 나가자며 현관문 앞에서 빙글빙글 돌고 밥그릇 소리만 들려도 부엌으로 달려와서는 꼬리가 빠질 듯 흔들어대곤 했는데 그런데 남편이 병원에서 마지막 숨을 거둔 그날 밤부터였어요. 별이가 이상해졌어요. 첫 번째로 눈에 띈 건 밥을 안 먹는다는 거였어요. 평소 한 번에 뚝딱 비우던 사료 그릇이 하루 종일 그대로 있더군요. 억지로 입에 넣어줘도 씹지도 않고 바닥에 흘리기만 해요. 두 번째는 장소였어요. 예전엔 거실 소파나 제 침실 문 앞에서 자던 아이가 이제는 마루 구석 어두운 곳에만 웅크려 있어요. 그것도 벽을 등지고 말이에요. 마치 뭔가로부터 자신을 숨기려는 것처럼. 세 번째가 가장 이상했어요. 산책을 나가도 코를 바닥에 대고 뭔가를 계속 냄새 맡아요. 평소 좋아하던 공원 벤치도 다른 개들도 관심 없어 보이고 그저 고개만 떨구고 의욕 없이 따라올 뿐이에요. 별아, 무슨 일이야? 아빠가 보고 싶은 거야? 제가 말을 걸어도 예전처럼 짖거나 꼬리를 흔들지 않아요. 그냥 검은 눈동자로 저를 바라볼 뿐이죠. 그 눈빛이 왜 그렇게 슬퍼 보이던지. 하지만 진짜 심각하다는 걸 느낀 건 지난주 새벽이었어요. 새벽 3시쯤이었을까요? 잠에서 깨어보니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낮고 길게 끌리는 신음소리 같은 거였어요. 응, 흠, 응. 귀신 나올 것 같은 그 소리에 등골이 서늘해지더군요. 거실로 나가보니 별이가 혼자 빙빙 돌면서 그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꼬리는 다리 사이에 끼우고 고개는 바닥에 푹 숙인 채로요. 별아, 별아, 왜 그러니? 제가 불을 켜고 다가가자 그제야 신음을 멈추더군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해 보였어요. 계속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를 찾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남편이 아프기 전 별이가 유독 남편 주변에만 붙어 있던 모습이었어요. 남편이 화장실에 가도 따라가고 잠잘 때도 침대 밑에서 지키고 있었죠. 혹시 별이가 뭔가 알고 있었던 걸까요? 남편의 병이 악화되는 걸 미리 감지했던 걸까요? 그 생각을 하니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35년 함께한 남편도 5년 키운 개도 제가 제대로 돌보지 못한 건 아닌지, 뭔가 중요한 신호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다음 날 아침 별이는 또다시 마루 구석에 웅크려 있었어요. 밥그릇은 여전히 그대로였고요. 이때 현관문에서 벨이 울렸어요. 형님, 저예요. 태원이요. 동서가 찾아온 거였어요. 남편 장례 이후로 자주 들르곤 하는데 이날은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형님, 별이가 많이 아픈가 보네요. 살도 많이 빠지고. 태원이가 별이를 보더니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게 밥도 안 먹고 밤에 이상한 소리도 내고 그래.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혹시 수의사한테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태원이 말을 하고 있는데 별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마당으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절대 그럴 아이가 아닌데 마당에 나가보니 별이가 한 구석에서 앞발로 땅을 파헤치고 있었어요. 흙이 사방으로 튀어올랐죠. 별아, 그만해. 제가 소리쳐도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격렬하게 파기 시작했어요. 발톱에서 흙이 떨어지고 숨소리도 거칠어졌어요. 태원이가 옆에서 중얼거렸어요. 형님, 이 아이가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어떤 기억이 번쩍 스쳤어요. 남편이 병원에 가기 전날 밤 혼자 마당에서 뭔가 하고 있던 모습이었어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별이는 정말 뭔가를 알고 있는 걸까요? 형님, 그때 큰아주버님이 마당에서 뭘 하셨다는 거예요? 태원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별이는 여전히 땅을 파헤치고 있었고 저희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글쎄, 분명히 뭔가 하고 있었는데 기억이 흐릿해요. 그때는 남편이 병원에 가야 한다는 생각만 가득했거든요. 새벽 2시쯤이었나?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창문으로 마당을 내려다보니 남편이 손전등을 들고 구석진 곳에서 뭔가 하고 있더군요. 여보, 밤에 뭐해? 하고 물어봤더니 그냥 별이 사료 떨어뜨린 게 있나 싶어서 라고 대답했어요. 그때는 그러려니 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해요. 별이는 마당에서 밥을 먹지 않거든요. 항상 부엌 구석 제자리에서만 먹는 아이예요. 별아, 그만 팔아. 태원이가 별이를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오히려 더 깊이 파기 시작했어요. 흙더미가 제법 높아졌죠. 그런데 이상한 건 별이의 행동이었어요. 무작정 파는 게 아니라 특정 지점만 계속 파고 있었거든요. 마치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는 것처럼. 형님, 혹시 큰아주버님이 그 자리에 뭔가 묻어두신 건 아닐까요? 태원이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남편이 죽기 전에 뭔가 숨겨둔 게 있다는 말인가요? 설마 그럴 리가. 우리 사이에 비밀은 없었는데.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남편이 제가 모르는 뭔가를 감춰두었던 걸까요? 그때 별이가 갑자기 파는 걸 멈췄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저희를 바라보더니 다시 그 자리를 킁킁 냄새를 맡기 시작했어요. 별이가 뭔가 냄새를 맡고 있어요. 태원이 말이 맞았어요. 별이의 코가 땅바닥에 바짝 붙어 있었거든요. 진돗개 특유의 예민한 후각으로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별이가 다시 파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마치 소중한 걸 찾는 것처럼. 형님,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태원이의 얼굴이 굳어져 있었어요. 고등학교에서 30년 가까이 아이들 가르치면서 별의별 일을 다 겪어본 사람인데 이런 표정을 짓는 걸 보니 정말 심상치 않은 모양이에요. 그럼 어떡하지? 일단 별이를 말리고 그 자리를 확인해 봐야죠. 태원이가 별이를 안아 올리려 했지만 별이는 몸을 뒤틀며 빠져나왔어요. 그리고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 파기 시작했어요. 이 녀석 왜 이렇게 고집이 세졌어? 예전 별이는 제가 안 돼 하고 한 번만 말해도 곧바로 그만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마치 무슨 사명감이라도 있는 것처럼 계속 파고 있어요. 그때 이상한 게 또 하나 눈에 띄었어요. 별이가 파고 있는 자리 근처에 시멘트 조각 같은 게 몇 개 흩어져 있더군요. 태원아, 저기 저것 좀 봐. 진짜네요. 뭔가 묻혀 있던 걸 파낸 흔적 같아요. 태원이가 그 조각들을 주워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형님, 이거 최근에 부서진 것 같아요.
가장자리가 깨끗하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 더욱 불안해졌어요. 남편이 정말로 뭔가를 묻어두었고 최근에 그걸 다시 꺼냈다는 말인가요? 그런데 왜 아내인 제게는 말하지 않았을까요? 별이는 여전히 파고 있었어요. 이제 제법 깊이 팠는지 별이의 머리가 구덩이 속으로 들어갈 정도였어요. 형님, 이대로 둘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수의사든 어디든 한번 데려가 봅시다. 태원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래야겠어. 이 상태로는. 그런데 그때 별이가 갑자기 파는 걸 멈추고 뒤로 물러섰어요. 그리고는 구덩이를 향해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컹, 컹. 별이의 목소리에 뭔가 다급함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경고하는 것 같았죠. 뭐야, 뭔가 있나? 태원이가 구덩이를 들여다보려 했는데 별이가 앞을 막았어요. 더 크게 짖으면서 태원이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죠. 별아, 왜 그래? 뭔가 있어? 제가 다가가려 하자 별이는 짖음을 멈췄어요. 대신 꼬리를 살짝 흔들면서 제게 뭔가 보여주려는 것 같았어요. 구덩이를 들여다보니 정말로 뭔가 있었어요. 흙 속에서 플라스틱 봉지 모서리 같은 게 살짝 보이더군요. 태원아, 정말 뭔가 있어. 진짜요? 뭔데요? 플라스틱 봉지 같은 거예요. 그 순간 별이가 제 다리에 머리를 비볐어요. 마치 잘했다고 칭찬해 달라는 것처럼. 이 녀석? 정말 뭔가 알고 있었구나. 하지만 그걸 파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여졌어요. 남편이 일부러 묻어둔 거라면 이유가 있었을 텐데. 형님, 어떡할까요? 파낼까요? 태원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때 별이가 다시 구덩이로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코로 흙을 헤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발톱으로 파지 않고 아주 살살 코로만. 별이가 조심하라는 건가? 뭔가 중요한 게 들어있는 게 분명했어요. 그리고 별이만이 그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정작 그걸 꺼내야 할지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혹시 모르는 일이잖아요. 남편이 숨겨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런데 별이는 이미 결정을 내린 듯 보였어요. 이제는 파는 게 아니라 제게 뭔가 신호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큰어머니, 별이가 왜 그래요? 세훈이가 대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에 왔을 때 저희는 여전히 마당에서 그 구덩이를 바라보며 고민하고 있었어요. 별이는 이제 구덩이 옆에 얌전히 앉아서 저희를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죠. 응, 세훈아. 별이가 갑자기 이상해졌어. 마당을 파서 뭔가 찾아낸 것 같은데. 세훈이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설명해 주니 이 녀석도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공부하는 아이라 그런지 관찰력이 남다르더군요. 큰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별이가 계속 이랬다고요? 응, 한 달째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밤에 이상한 소리 내고 그래. 세훈이가 별이에게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신기하게도 별이가 꼬리를 살짝 흔들더군요. 저나 태원이한테는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별아, 힘들었지? 세훈이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별이가 코를 킁킁거렸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구덩이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큰어머니, 혹시 큰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신 적 없었나요? 세훈이의 질문에 제 가슴이 덜컥했어요. 사실 있었거든요. 돌이켜보니 남편이 마지막 몇 주 동안 이상한 점들이 있었어요. 글쎄, 병원 가기 전날 밤에 서재에서 뭔가 정리하는 소리가 났어. 서류 뒤지는 소리도 나고. 어떤 서류요? 은행 다닐 때 서류들, 보험 관련 서류들. 그런 거 아닐까 싶었는데. 그때 태원이가 끼어들었어요. 형님, 그러고 보니
큰아주버님이 마지막에 은행에 혼자 다녀오신 적도 있잖아요. 몸이 그렇게 안 좋으셨는데도. 맞아요. 병원에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는데도 남편은 혼자 은행에 가겠다고 고집했어요. 제가 따라가겠다고 했는데 괜찮다. 간단한 일이야라고 하면서 혼자 갔었죠. 그때 뭘 하러 가신 거예요? 세훈이가 물었지만 저도 몰라요. 남편이 돌아와서는 별거 아니야. 그냥 계좌 정리했어라고만 했거든요. 큰어머니, 그런데 별이가 이렇게 특정 장소를 파는 건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세훈이가 별이를 자세히 관찰하더니 말했어요. 개들은 후각이 인간보다 몇만 배 뛰어나잖아요. 별이가 이 자리에서 큰아버지 냄새를 맡았을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별이가 남편을 그리워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건가요? 하지만 세훈이는 다른 가능성도 제시했어요. 아니면 큰아버지가 정말로 뭔가 중요한 걸 여기 묻어두셨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게 뭘까? 서류나 문서 같은 거요. 큰아버지가 마지막에 정리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별이가 갑자기 일어나서 집 안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잠시 후 입에 뭔가를 물고 나타났어요. 별이가 뭘 물고 왔네? 세훈이가 별이에게서 그것을 받아보니 낡은 열쇠였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거 큰아버지 책상 서랍 열쇠 아닌가요? 맞아요. 남편이 늘 책상 서랍을 잠가두고 다니던 그 작은 열쇠였어요. 남편이 죽은 후에도 그 서랍은 열지 못했거든요. 열쇠를 어디 뒀는지 몰라서요. 별이가 어디서 찾아온 거야? 별이는 꼬리를 흔들면서 다시 구덩이 쪽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구덩이를 가리키며 짧게 짖었어요. 혹시 이 열쇠도 여기 묻혀 있던 건가요? 세훈이가 추측했어요. 별이의 반응을 보니 맞는 것 같았어요. 그럼 서랍을 먼저 열어보실까요? 그래야겠어. 저희는 서재로 갔어요. 남편의 책상 서랍에 열쇠를 꽂으니 딸깍하고 열렸어요. 한 달 동안 궁금했던 그 서랍 안에는 이게 뭐야? 비어 있었어요. 완전히 텅 빈 서랍이었어요. 이상하네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소중히 간직하시던 서랍인데. 세훈이가 서랍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바닥에서 종이 조각 하나를 찾아냈어요. 큰어머니, 이거 보세요. 그 종이 조각에는 남편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별이가 알려줄 것이다. 뭐야, 이게?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정말로 별이에게 뭔가를 맡겨둔 건가요? 큰어머니, 이제 마당에 있는 걸 파봐야 할 것 같아요. 세훈이 말이 맞았어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죠. 마당으로 나가니 별이가 여전히 구덩이 옆에 앉아 있었어요. 저희가 오는 걸 보더니 꼬리를 흔들면서 구덩이를 내려다봤어요. 별아, 이제 파도 되는 거야? 제가 물었더니 별이가 한번 짧게 짖었어요. 마치 됐다고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태원이가 조심스럽게 흙을 헤치기 시작했어요. 얕게 파니 플라스틱 봉지가 완전히 드러났어요. 진짜 있네. 봉지를 꺼내보니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안에 뭔가 단단한 게 들어있었죠. 뭐가 들었을까? 세훈이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봉지를 열어보니 작은 금고 열쇠 하나와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종이에는 남편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정수야, 별이가 이걸 찾아주면 은행 203번 대여금고로 가라. 우리 가족을 위해 마지막으로 준비한 선물이 있다. 그 순간 별이가 갑자기 큰 소리로 짖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기쁜 듯한 짖음이었어요. 그런데 잠깐, 203번 대여금고라니? 남편이 언제 그런 걸 만들었을까요? 은행에 가봐야겠어. 그 말을 하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35년 은행원 생활을 했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죽은 남편이 남긴 대여금고라니. 큰어머니, 저도 따라갈게요. 세훈이가 나서자 태원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님 혼자 가기엔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저도 함께 가죠. 그런데 별이가 갑자기 현관문 앞으로 달려가더니 앉아서 저희를 쳐다봤어요. 꼬리를 살살 흔들면서 마치 나도 데려가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별이도 데려갈까요? 그래야겠어. 이 모든 걸 찾아낸 게 별이잖아. 차에 타니 별이가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한 달 동안 축 늘어져 있던 아이가 이제는 창밖을 열심히 내다보며 꼬리까지 흔들고 있었거든요. 별이가 완전히 달라졌네요. 세훈이 말이 맞았어요. 마치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는 듯 당당해 보였어요. 은행에 도착해서 대여금고실로 가는 길,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남편이 뭘 숨겨둔 걸까요? 안녕하세요. 203번 대여금고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직원분께 열쇠를 보여드리니 신분증을 확인하더군요. 아, 고객님. 남편분께서 생전에 부인께 이 금고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으셨나요? 네. 전혀 몰랐어요. 그러시구나. 남편분께서 병원에 계실 때 마지막으로 오셔서 뭔가 넣어두고 가셨는데 그때 혹시 모르니 부인 이름도 함께 등록해 두셨어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남편이 마지막까지 저를 생각해 준 거였네요. 대여금고 안에는 두꺼운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봉투 겉면에는 내 사랑 정수에게라고 적혀 있었죠. 손이 떨려서 봉투를 제대로 열 수가 없었어요. 태원이가 도와주어서 겨우 열었는데 안에는 편지와 여러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편지부터 읽어봤어요. 정수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별이가 제 역할을 해냈다는 뜻이겠지. 고맙다, 별아. 내가 우리 집에 온 이유를 이제야 알겠구나. 정수야, 미안해. 마지막에 이런 복잡한 일을 남겨두고 가게 되어서. 하지만 당신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어. 이 봉투 안에는 우리가 모르던 보험금 서류와 내가 따로 모아둔 적금 통장이 들어 있어. 모두 합하면 당신이 여생을 편히 지낼 수 있을 만큼 될 거야. 그리고 별이 얘기도 해야겠네. 5년 전 별이를 데려온 진짜 이유를 말이지. 사실 그때부터 내 몸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 병원에서는 아직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지만 내 몸은 알고 있었지. 그래서 별이를 데려온 거야. 걔들은 사람의 병을 미리 알아챈다고 하더라고. 정말 그랬어. 별이는 내 병이 악화될 때마다 미리 알아채고 내 곁을 지켰지. 그리고 이런 날이 올 것도 대비해서 별이에게 특별한 훈련을 시켰어. 마당의 그 자리를 기억하도록 말이야. 몇 달 동안 그 자리에서 간식도 주고 놀아주기도 했지. 별이가 그 자리를 찾아낼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 이 아이는 정말 똑똑하거든. 정수야, 이제 별이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별이도 이제야 자신의 임무를 마쳤으니 편히 쉴 수 있을 거야. 사랑한다, 내 아내여. 그리고 고맙다, 별아.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렀어요. 남편이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준비했을 줄이야. 형님, 태원이도 울먹이고 있었어요. 세훈이는 아예 소리내어 울고 있었고요. 그런데 별이는 제 무릎에 고개를 올리며 조용히 있었어요. 마치 이제 됐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서류를 확인해 보니 정말 큰 금액이었어요. 보험금만 해도 제가 전혀 모르던 보험이 2개나 더 있었고 적금 통장도 남편이 몰래 매달 넣어둔 게 있었어요. 큰아버지가 정말 대단한 분이셨네요. 세훈이가 감탄했어요. 그런데 별이 훈련은 언제 시키셨을까요? 그러고 보니 남편이 가끔 별이와 둘이서 마당에서
뭔가 하던 기억이 났어요. 그때는 그냥 놀아주는 줄 알았는데. 아, 그러고 보니 작년에 자주 혼자 별이랑 마당에서 뭔가 하고 있었어. 그때 훈련을 시키신 거네요. 은행에서 나와 차에 타니 별이가 완전히 다른 개가 되어 있었어요. 예전처럼 활기차게 꼬리를 흔들고 창밖 구경도 하고. 별아, 수고 많았어. 제가 별이 머리를 쓰다듬자 별이가 제 손을 핥았어요. 오랜만에 보는 애교였죠. 큰어머니, 이제 성묘 가실 거예요? 세훈이가 물었어요. 그러고 보니 한참 못 갔네요. 남편한테 고마움을 전해야겠어요. 그래야지. 남편한테 인사드려야지. 그런데 집에 도착해서 성묘 준비를 하는데 별이가 또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평소 같으면 차에 타기 싫어해서 억지로 태워야 했는데 이번에는 스스로 차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마치 자신도 갈 곳이 있다는 듯이. 별이도 큰아버지 보고 싶은가 보네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별이의 눈빛이 아직 할 일이 더 남아있다는 듯 보였거든요. 여보 왔어. 묘지에 도착해서 남편 무덤 앞에 꽃을 놓으며 인사를 드렸어요. 별이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무덤 주변을 킁킁 냄새 맡기 시작했어요. 별아, 할아버지한테 인사해. 그런데 별이의 행동이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무덤 앞에서 얌전히 앉아있곤 했는데 이번에는 계속 무덤 주위를 빙빙 돌면서 뭔가를 찾고 있었어요. 별이가 왜 저래요? 세훈이가 의아해했어요. 글쎄, 오늘 유독 이상하네. 태원이도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별이가 단순히 흥분해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저를 드리고 잠시 묵념하는데 별이가 갑자기 무덤 뒤쪽으로 달려가더니 미친 듯이 땅을 파기 시작한 거예요. 별아, 그만해. 제가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어요. 별이는 앞발로 흙을 사정없이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저게 뭐야? 태원이가 놀란 목소리로 외쳤어요. 흙과 작은 돌들이 사방으로 튀어올랐어요. 별이의 발톱에서 흙이 묻더니 곧 빨간 핏방울까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별아, 다쳤어. 제가 달려가려 했지만 별이는 더욱 격렬하게 팠어요. 마치 무언가 급한 일이라도 있는 것처럼. 컹, 컹, 컹. 별이가 파면서 짖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평소와 다른 급박한 짖음이었어요. 이상해요. 별이가 왜 저러죠? 세훈이가 당황했어요. 그때 묘지 관리소 직원이 뛰어왔어요. 저기요. 무덤 파면 안 됩니다. 죄송해요. 저희 개가 갑자기. 제가 사과하려 했지만 별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빠르게 파기 시작했어요. 이건 보통 행동이 아닙니다. 개가 무덤을 이렇게 파는 건 처음 봐요. 직원분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별아, 제발 그만해. 태원이가 별이를 붙잡으려 했지만 별이는 몸을 비틀며 빠져나왔어요. 그리고는 더욱 깊게 파기 시작했어요. 이제 별이의 머리 절반이 구덩이 안으로 들어갈 정도가 됐어요. 아, 피가 나요. 세훈이가 소리쳤어요. 별이의 앞발에서 피가 꽤 많이 나고 있었어요. 발톱이 부러진 것 같았어요. 별아, 아파. 제가 억지로 별이를 끌어안으려 했어요. 하지만 별이는 제 품에서도 몸부림쳤어요. 끙끙, 컹. 별이가 제게 짖었어요. 화가 난 것도 아니고 무서워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마치 나달라고 이걸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형님, 뭔가 있는 것 같아요. 태원이가 구덩이를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뭐가 있다는 거야? 흙 색깔이 달라요. 이 부분만 최근에 파여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남편이 여기에도 뭔가를 묻어둔 건가요? 정말요? 세훈이도 구덩이를 들여다봤어요. 진짜네요. 이 흙은 새로 덮인 것 같아요. 그때 별이가 갑자기 파는 걸 멈췄어요. 그리고는 구덩이에서 뒤로 물러나더니 저를 쳐다봤어요. 끙, 끙. 별이가 낮게 신음하며 제게 뭔가 신호를 보냈어요. 뭘 찾은 거야, 별아? 제가 조심스럽게 구덩이를 들여다보니 정말 뭔가 있었어요. 흙 속에서 검은 비닐봉지 모서리가 살짝 보였어요. 또 봉투가 있어. 진짜요? 직원분이 신기해하며 다가왔어요. 고인이 뭔가 묻어두신 모양이네요. 가끔 있는 일이에요. 그 말을 듣고 안도했어요. 불법은 아니라는 얘기니까요. 꺼내봐도 될까요? 네, 고인의 유품이라면 당연히 유족이 가져가셔야죠. 태원이가 조심스럽게 봉지를 파냈어요. 이번 봉지는 마당에서 찾은 것보다 훨씬 컸어요. 무겁네. 봉지를 들어 올리니 제법 묵직했어요. 그런데 별이가 갑자기 그 봉지를 향해 짖기 시작했어요. 컹, 컹, 컹. 하지만 이번 짖음은 경고하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기쁜 듯한, 뭔가 해냈다는 듯한 짖음이었어요. 별아, 이게 마지막이야? 제가 물었더니 별이가 꼬리를 흔들며 제 다리에 몸을 비벼쳐요. 휴, 이제 끝인가 보네. 세훈이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봉지를 열어보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또 무슨 놀라운 걸 남겨뒀을지. 여기서 열어볼까요? 아니야, 집에 가서 열어보자. 무덤 앞에서 열기에는 왠지 조심스러웠어요. 별이는 이제 완전히 진정됐어요. 발에서 피가 나긴 했지만 다친 것 치고는 아무렇지 않아 보였어요. 차에 태우고 집으로 가는 길, 별이는 계속 그 봉지를 쳐다봤어요. 마치 자신이 찾아낸 보물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집에 도착해서 봉지를 열려는 순간 별이가 갑자기 제 앞을 막았어요. 별아, 왜? 별이가 짧게 짖더니 현관문 쪽을 쳐다봤어요. 그때 벨이 울렸어요. 누가 왔을까요? 누구세요? 문을 열어보니 남편이 다니던 병원의 간호사였어요. 김 간호사님이라고 남편이 입원해 있을 때 특히 잘 돌봐주신 분이었죠. 안녕하세요. 혹시 바쁘신가요? 전해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아, 들어오세요. 그런데 별이가 김 간호사님을 보더니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어요. 반가워하는 모습이었어요. 별이도 저를 기억하나 보네요. 병원에서 자주 봤는데. 네, 이 아이가 사람을 잘 가려요. 거실로 안내하면서 그 봉지는 잠시 침실에 감춰뒀어요. 사실 남편분께서 마지막에 저에게 부탁하신 게 있어서 왔어요. 부탁이요? 가슴이 또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또 무슨 준비를 해둔 걸까요? 남편분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편지 봉투 하나를 맡기셨어요. 한 달 후에 집으로 가서 부인에게 전해달라고 하시면서요. 김 간호사님이 가방에서 편지 봉투를 꺼냈어요. 이런 부탁을 받은 건 처음이었는데 워낙 간절히 부탁하셔서 편지 봉투를 받아보니 묵직했어요. 뭔가 더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김 간호사님이 가신 후 편지를 열어봤어요. 정수야, 이 편지까지 받았다면 별이가 모든 걸 찾아냈다는 뜻이겠지. 정말 대견하다, 별아. 지금 손에 들고 있을 무덤에서 찾은 봉지 안에는 우리 집 등기부 원본과 내가 따로 해둔 연금보험 서류가 들어있어. 그리고 한 가지 더. 정수야, 기억나? 우리가 신혼 때 사고 싶어 하던 바닷가 펜션 말이야. 그때는 돈이 없어서 꿈으로만 그쳤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 10년 전부터 조금씩 모아서 강릉에 작은 펜션을 하나 계약해뒀어.
계약서도 그 봉지 안에 있어. 이제 그 펜션은 완전히 내 거야. 별이와 함께 그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바다를 보며 살고 싶다던 내 꿈을 이루렴. 그리고 별아, 정말 고마웠어. 내가 없었다면 이런 계획을 세울 수도 없었을 거야. 이제 정수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또 눈물이 쏟아졌어요. 남편이 이렇게까지 준비해뒀다니. 태원아, 세훈아, 봉지 열어보자. 떨리는 손으로 봉지를 열었어요. 정말로 집 등기부와 연금보험 서류, 그리고 강릉 펜션 계약서가 들어 있었어요. 와, 진짜 펜션이에요? 세훈이가 계약서를 보며 놀랐어요. 형님, 큰아주버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태원이도 감탄했어요. 그런데 별이가 갑자기 제 무릎에 앞발을 올리더니 제 얼굴을 하찼어요. 오랜만에 보는 애정 표현이었어요. 별아, 우리 정말 바다 보러 갈까? 별이가 꼬리를 흔들었어요. 마치 좋다고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형님, 이 모든 걸 별이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태원이가 궁금해했어요. 남편이 훈련을 시켰다고 했잖아. 아마 여러 장소를 기억하도록 했을 거야. 생각해보니 남편이 별이와 함께 산책 갈 때 꼭 묘지 근처를 지나곤 했어요. 그때도 훈련의 일부였을 거예요. 별아, 내가 이 모든 걸 찾아준 거구나. 제가 별이를 안아주자 별이가 제 품에서 편안해했어요. 한 달 만에 처음 보는 평온한 모습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희는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별이도 한 달 만에 처음으로 밥을 다 먹었어요. 큰어머니, 언제 강릉으로 이사 가실 거예요? 글쎄, 좀 더 생각해 봐야겠어. 갑자기 모든 걸 바꾸기엔. 하지만 마음은 이미 기울고 있었어요. 남편이 그렇게 준비해준 새로운 인생, 시작해볼까 싶었어요. 형님, 저도 가끔 놀러 가도 될까요? 바다를 좋아하거든요. 태원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당연하지. 우리 가족인데. 그때 별이가 갑자기 일어나서 현관으로 갔어요. 그리고는 제 산책용 가방을 물고 왔어요. 별이가 산책하자는 건가? 한 달 만에 별이가 먼저 산책을 요청한 거였어요. 가자, 별아. 밖에 나가니 별이가 예전처럼 활발하게 뛰어다녔어요. 다른 개들도 반갑게 맞아주고 아는 사람들도 별이가 많이 좋아졌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산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 별이가 갑자기 멈춰 서더니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그리고는 한번 짧게 짖었어요. 마치 하늘에 있을 남편에게 임무 완수했다고 보고하는 것 같았어요. 별아, 정말 고마워. 제가 별이 머리를 쓰다듬자 별이가 제 손에 고개를 비볐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별이도 제 침실 문 앞에서 편안히 잠들었고요. 꿈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이 웃으며 말했어요. 별이가 잘했지? 이제 정말 끝이야. 행복하게 살아. 그런데 꿈에서 깨고 보니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별이가 침실 문 앞이 아니라 거실 소파에서 자고 있더군요. 그것도 남편이 평소 앉던 자리에서요. 혹시 별이에게 아직 할 일이 더 남아있는 건 아닐까요?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정말로 강릉 펜션으로 이사를 했어요. 별이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거죠. 펜션 이름은 별바다로 지었어요. 별이와 함께 바다를 보며 살자는 의미로요. 매일 아침 별이와 함께 바닷가를 산책해요. 별이는 완전히 예전 모습을 되찾았어요. 아니, 더 활발해진 것 같아요. 손님들도 별이를 무척 좋아해요. 특히 아이들은 별이만 보면 달려와서 함께 놀고 싶어 해요. 사장님, 이게 정말 똑똑하네요. 사람 말을 다 알아듣는 것 같아요. 손님들이 자주 하는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해요. 네,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태원이와 세훈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놀러 와요. 특히 세훈이는 졸업하면 이곳에서 일하고 싶다고 해요. 어제도 태원이가 전화했어요. 형님, 요즘 어때요? 펜션 일이 힘들지 않아요? 아니야, 생각보다 좋아. 별이가 있어서 외롭지도 않고, 정말 그래요. 별이가 있어서 하루도 심심한 날이 없어요. 손님이 없는 날에는 별이와 함께 바닷가에서 일몰을 봐요. 그럴 때면 문득 남편 생각이 나죠. 여보, 고마워. 별이를 보내줘서. 그러면 별이가 제 무릎에 턱을 괜히고 함께 노을을 바라봐요. 별이는 정말 신기한 아이예요. 제가 슬플 때면 꼭 옆에 와서 위로해주고 기쁠 때면 함께 꼬리를 흔들어줘요. 그리고 가끔씩은 제가 깜빡 잊고 있는 일들을 미리 알려주기도 해요. 지난주에는 제가 가스밸브 잠그는 걸 깜빡했는데 별이가 부엌으로 가서 계속 짖더라고요. 확인해 보니 정말 가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별아, 내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때 별이가 꼬리를 흔들며 저를 쳐다보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마치 당연한 일이야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오늘 아침에도 별이와 함께 산책을 하면서 생각했어요. 남편이 별이를 데려온 진짜 이유는 단순히 보물을 찾게 하려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제가 혼자가 되었을 때 외롭지 않도록 든든한 동반자를 만들어주려고 했던 거죠. 별이는 그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고 있어요. 요즘 손님들 중에 혼자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처럼 배우자를 잃은 분들, 자식들이 다 떠나고 홀로 된 분들. 그런 분들이 별이를 보며 웃음 짓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따뜻해져요. 사장님, 저도 개 한 마리 키우고 싶어졌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손님들이 많아요. 어젯밤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꿈에서 다시 남편을 만났는데 이번엔 남편 옆에 별이도 있더라고요. 남편이 말했어요. 별아, 잘하고 있지? 정수 잘 돌봐주고 있지? 꿈속의 별이가 꼬리를 흔들며 남편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남편이 저에게 말했어요. 정수야, 이제 정말 괜찮아 보이네. 별이가 있어서 다행이야. 꿈에서 깨어나니 실제 별이가 제 침대 옆에서 자고 있었어요. 평소에는 거실에서 자는데 말이에요. 마치 남편과의 만남을 지켜본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별이는 펜션 마당에서 새로운 손님들을 반겨주고 있어요. 꼬리를 흔들며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워요. 별이를 보고 있으면 깨닫게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도 그 사랑은 계속 남아있다는 걸. 그리고 그 사랑은 때로는 작은 생명을 통해서 전해진다는 걸. 남편은 떠났지만 별이를 통해서 여전히 저를 사랑하고 돌봐주고 있어요. 오늘 저녁에도 별이와 함께 바다를 보며 앉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중얼거릴 거예요. 별아, 고마워. 내가 있어서 행복해. 별이가 이런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 꼬리를 흔들며 나도 행복해라고 말해줄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일상이에요. 소소하지만 따뜻한 새로운 일상이요. 긴 글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